혜주는 철저히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 속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늘 저울질하던 그녀는 이런 식으로 이성을 만난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남자들만을 만나왔다. 혜주는 남자를 혹하게 하는 빼어난 미모나 몸매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개인사를 이용해 남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연민과 동정심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들은 묘하게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혜주는 이 과정을 즐기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남자들을 속아냈다. 그녀는 이런 속물근성을 숨기고 겉으로는 세상의 때라곤 하나도 묻지가 않은 연애에 있어서는 특히 순진무구한 척 연기를 했다. 혜주는 상대의 취향을 최대한 맞춰줬고 데이트 비용도 적당히 부담해가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남자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두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혜주는 연락의 횟수를 줄이다가 아예 끊어버렸다. 개중에 연애 경험이 부족한 남자의 경우 혜주와 같은 이성을 만나게 되면 혼자 섣불리 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때 혜주가 연락을 끊게 되면 그들은 혜주에게 점점 집착을 했고 혜주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된 말로 빼먹을 것은 죄다 빼먹었다. 그녀는 소위 어장관리에 능숙했는데 정식이라는 인물 역시 그녀의 어장 속 물고기 중 하나였다. 혜주에게 정식은 이미 몇 번의 데이트 끝에 폐기처분 절차에 들어간 물고기였다. 하지만 그걸 알 리 없는 정식은 그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왔다. 평소라면 몇 번 더 만나서 근사한 식사를 얻어먹거나 선물도 받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혜주는 그에게서 그렇다 할 정도의 흥미조차 느끼질 못했다. 혜주가 정식을 피할수록 그는 더욱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혜주의 집은 물론 그녀의 회사 앞까지 종종 찾아왔다. 혜주는 이 눈치 없고 성가신 물고기를 어장 밖으로 던져버릴 계획을 세우게 된다. 비록 상대가 폐기처분 대상일지라도 혜주는 이성을 만날 땐 무조건 자신을 최대한으로 꾸몄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정식은 같이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혜주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옮기며 정식에게 다가갔다. 오빠, 많이 기다렸지? 진짜 오랜만이다. 그녀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웃음에 정식은 구원이라도 받은 듯 활짝 웃어 보였다. 정식과의 무미건조한 대화가 시들해질 무렵 타이밍을 엿보던 혜주가 정식에게 슬쩍 말을 꺼냈다. 오빠, 우리 소주 한잔 할까? 나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녀의 말에 정식이 싱글벙글 웃으며 휴대폰으로 맛집을 찾았다. 그런 그의 모습이 혜주의 눈에는 한없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졌다. 정식은 혜주를 데리고 인근의 고급스러운 선술집으로 갔다. 그렇게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혜주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 시골에 계신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오빠 알잖아. 아버지 연대 보증 때문에 내 월급까지 차압되는 거. 시골집도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당장 돈 200이 없어서 엄마가 입원도 못하고 있다. 오빠, 나 어떡하면 좋아? 이것이 혜주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정식에게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여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먹은 후 조용히 잠수를 타는 것이다.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이 방법을 쓰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 미친 사랑이었지, 혹은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데 돈 몇백에 이러면서 그냥 묻어버리니 꽤나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혜주의 이야기를 들은 정식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혜주야, 닌 내한테 진짜 특별한 동생인 거 알지? 닌 내를 그저 편한 오빠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나 솔직히 네 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 오빠가 네 힘든 거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 사귀자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혜주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오히려 지금 고백을 받아줬다가 자신이 잠수를 탔을 때 홀로 괴로워할 정식을 떠올리니 통쾌하기까지 했다. 혜주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그윽한 얼굴로 말했다. 오빠, 나 오빠가 고백해주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난 당연히 오빠가 나 같은 여자 좋아할 리 없다 생각하고 혼자. 나 같은 여자라니. 혜주야,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런 혜주의 눈물 연기에 정식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줄 자신이 있다며 그녀를 감쌌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정식의 모습에 혜주는 비위가 상했지만 이 순간만 넘기자 하고 또다시 억지로 눈물을 짜내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니까 러브샷 한번 하자. 이것만 마시고 오빠 은행 가서 바로 송금해줄게. 뭐? 오늘부터 1일? 너랑 러브샷을 하자고? 그런 그의 말이 너무나도 끔찍했지만 혜주는 겨우겨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소주 한 모금을 꿀꺽 삼켰다. 그런 혜주를 향해 정식은 특유의 순박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혜주의 눈에서 아주 천천히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서울 송림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중후반 추정 여성과 30대 중반 추정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이 되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에 따라 사망 시간을 3달 전으로 추정했다. 사건이 워낙 참혹한 탓에 현장엔 아직도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었고 삼엄한 경호 속에 몇몇 기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잠시 후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낯익은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정식이었다. 젠장, 이 미친 년놈들이 사람 피곤하게 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날리고. 그래, 그럴 거였으면 아예 모텔을 잡던가. 그러면 더 쉬웠을 건데. 뭐 아무렴 어때? 미끼 하나로 2마리를 낚았는데. 그렇게 정식은 사람들 틈을 뚫고 골목길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서울 서남부 남녀 변사체 사망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해 남녀가 사망 당일 새벽 3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이 오전부터 만난 남성은 피해 남성을 포함해 총 6명으로 6명의 남성 모두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마지막 만남 후 사건이 벌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녀 간의 치정에 의한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2사람이 만나기 직전 인근 CCTV 분석 결과 여성이 앞서 술을 마셨고 여성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감안해도 비정상적으로 비틀거렸다는 특이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 시신 모두 부패 정도가 심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안구, 신장, 콩팥, 간 등 주요 장기가 훼손되거나 적출된 흔적이 발견된 만큼 국과수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